자, 볼게요. 순열 조합을 할 건데, 순열 조합은 개념이 별로 없어, 얘들아. 근데 이제 유형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세고, 이런 기준으로 세고가 좀 확고해야 돼. 그래야 변형됐을 때나 조합됐을 때 대처할 수 있거든. 일단, 순열부터 하자. 순열이, 이제 우리말로 순열이고, 영어로 퍼뮤테이션이거든. 여러분들은 이 P만 알면 돼. 순열의 기호를 P로 사용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서 퍼뮤테이션이라고 굳이 써봤어, 얘들아. 순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n개의 서로 다른 것 중에 외워 지금 중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을 순열이라고 불러요.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 외우세요. 그럼 이건 정이니까 예를 들어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을 해볼게.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두 개로 할게.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것을 해볼게. 그럼 A, B, A, C, B, A, B, C, C, A, C, B 이런 것들이 순열이야. 괜찮아? 그럼 이제 그때 이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래서 순열의 수는 n개 서로 다른 것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를 뜻한다. 근데 이제 맨날 순열의 수라고 부르기도 힘들고 n개 서로 다른 것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부르기도 힘드니까 기호를 하나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n개 중에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니까 이 p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npr로 사용하기로 할게. 이게 n개 서로 다른 것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를 뜻하는 기호야. 읽을 때는 npr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 그런데 쓸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표현은 약속이니까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 세 개 서로 다른 것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로 표현해 본다면 3p,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3p는 이제 6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겠죠. 당연히 얘들아, 의미상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간혹 함정으로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터진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 이런 게 이제 포함된 어떤 식을 풀었어. 그랬더니 n이 3과 5, 6 이렇게 나왔어. 그럼 가능한 n의 합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 세 개를 더하면 이제 망하는 거지. 왜냐면 이런 것이 출현한 것을 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얘는 탈락을 해줘야 돼. 이런 게 간혹 함정으로 걸리니까 알고 있어야 돼.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터진다. 괜찮아, 얘들아. 나랑은 뭐니까. 자, 봐봐.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할 때 얘들아 일단 배경 지식으로 n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서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약속을 할게. 그래서 n 팩토리얼 선생님 줄여서 n팩 이렇게 부를게 얘들아.
우리말로는 n의 계승이야. n의 계승이라는 건 뭐냐면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곱을 뜻해.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도 이렇게도 불편하니까 기호를 하나 도입해서 느낌표로 이렇게 쓰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n 팩토리얼이에요. 줄여서 n팩이라고 읽을게요, 선생님이. n 팩토리얼은 뜻이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곱이야. 자, 그러면 정의대로라면 1팩은 얼마야? 1이고 2팩은 얼마야? 1 곱하기 2, 3팩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4팩은 여기다가 4 더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24, 5팩은 120, 6팩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6팩은 720. 이 세 개는 암기라고 말하기 민망하니까 이 세 개는 신경 써서 외워놔야 돼. 연산할 때 좀 실수 안 나오려면. 지금 외워. 자, 나봐. 5팩, 4팩, 5팩, 6팩. 암기하세요. 까먹으면 그때그때 확인하고. 근데 얘들아, 이게 우리말로는 개승이잖아. 너 이어 달리기 뭐라고 불러? 개주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개승은 이어 곱하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야. 그래서 개승은 얘들아 좀 쉽게 표현하면 이어 곱하기거든. 그래서 이 이어 곱하기의 개념이 있어야지 개승의 연산이 팩토리얼의 계산이 잘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순열 조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역순으로 쓰는 게 자연스러운 식의 구조를 가져. 그래서 이제 정의는 이렇게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곱인데 쓸 때 좀 거꾸로 쓰자. 이렇게 우리가 쓰면 더 유용할 때가 많아서 이렇게 해요. 괜찮아? 계승이 쉽게 말해서 뭐라고? 2어 곱하기야. 그럼 봐봐. 4팩에다가 뭐 곱하면은 5팩이 될 거야. 그냥 5 곱하면 되겠지. 6팩에다가 7 곱하면 뭐 되겠어? 7팩이 되겠지. 4에다가 몇 곱하면 6팩이 되겠어. 4팩에다 뭐 곱하면 6팩이 되겠어. 5, 6 곱하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30 곱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n-1 팩에다가 뭐 곱하면 이쁘게 n팩이 돼? n을 그냥 곱하면 돼. n-r 마이너스 1 팩에다가 뭐 곱하면 한 칸 전진할 수 있어? n-r을 곱하면 n-r 팩이 되겠지. 여기다가 또 뭐 하나 곱하면 한 칸 전진할 수 있어. nr 플러스 1 곱하면 nr 플러스 1 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어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계승인데, NPR의 계산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계산할 수 있어. 당연히 같은 건데. 첫 번째 표현은 그냥 나열을 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열해 가면서 곱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P3이라는 걸 해보자. 이거는 10개 서로 다른 것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내가 지나갔는데, 얘들아, 이 일렬로 나열이 뭐를 뜻해 주냐면 순서의 유의미성을 나타내. 순서가 의미 있다 라는 걸 나타내 준다고. 그러면 일렬로 나열이 제외되면은 n개 서로 다른 것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의미 없게 되는 거고, 그때는 조합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있으면 순열이고 이게 없으면 조합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10P3은 10개 서로 다른 것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뜻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3개를 나열하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자리가 3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0가지지. 그 다음엔 같은 거 쓰면 안 되니까 9가지. 그 다음은 8가지. 이렇게 10P3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NPR을 계산하려면 자리가 몇 개인 거야?
R게 있는 거지, 자리가.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야? N이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될 텐데, 얘들아, 이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 너희가. 근데 여기는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신경 써서 암기해야 돼. 여기 뭐야? n말 플러스 1이거든? 이거를 내가 유도해볼게. 하트라고 해서 하트가 n말 플러스 1이라고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리가 알게 다루는 거야. 자리가 알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자리의 개수는 하트 이상 n 이하의 정수 x의 개수겠지. 혹은 자연수 x의 개수일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자리가 알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어야 돼? n마 하트 플러스 1만큼 있지. 자리가. 가 얼마다고? r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하트는 해보자. 그러면 하트는 n말 플러스 1이 그래서 끝에가 n말 플러스 1이 되어야지 자리가 알게가 되는구나 라고 증명했어요. 앞쪽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에 뒤쪽을 의식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n말 플러스 1까지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때는 사실 그냥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게 좋고, 근데 100, P, 20 이렇게 되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100, 99, 98 해서 끝에가 누구겠어? 81이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걸 알고 있어야 풀려요. 지금 암기하세요. n말 플러스 1. 자, 근데 이제 NPR의 계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나열하듯이 경우의 수로 세는 건데, 두 번째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팩토리얼이 되게 만들고 싶거든. 근데 뒤에가 좀 이제 빠져 있잖아. 뒤에 뭐가 있으면 팩토리얼로 깔끔하게 연결이 되니? 7팩 있으면 깔끔하게 연결되겠지. 근데 7팩을 내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7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7팩이 있으면 좋겠어 했는데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도 7팩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1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만나서 뭐가 돼버려? 10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것과 동일한 논리로 너희가 이걸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뒤에 얘들아, 잘려있는 부분을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자. 그럼 뒤에 몇 팩을 곱해주고 나눠주고 해야 되겠네. n-r팩을 곱해주고 나눠주면은 여기 이렇게 1부터 깔끔하게 2어 곱하기가 되지. 그래서 npr의 계산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 n팩 되고 분모는 n-1 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 팩토리얼을 이용한 계산법이야. 암기하세요. n-팩. 이거 얘들아 네모 세모로도 해보자. 네모 p 세모, 단 여기서 네모는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무슨 팩? 네모 팩. 무슨 팩? 네모 마이너스 세모 팩. 자, 다시 한번 암기하세요. 자, 다양한 좀 특이한 경우들을 다뤄볼게. NP0 해볼게요. 여기다 적용합시다. 몇 팩분의 몇 팩? n팩분의 n팩 얼마? 1. NP0은 1이다, 얘들아, 경우의 수가. 이게 문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n개 서로 다른 것 중에 0개를 뽑아서 1류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식으로 보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그리고 얘들아, 봐봐. 3P3을 예로 들어볼게. 3P3은 3개 서로 다른 것 중에 3개를 뽑아서 1류로 나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3개를 1류로 나열하는 거야, 그냥. 그럼 3개 1류로 나열하는 경우수 뭐예요? 3이 1이니까 3팩이지, 얘들아. 마찬가지로 5P5는 5팩이지. 그럼 NPN은 얼마겠어? N팩이 되는 거야. 얘들아, NPN이 N팩인 게 일단 팩트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 그럼 NPN은 뭐가 돼?
n-n팩분의 n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게 성립하게 하고 싶거든 나. 얘랑 얘랑 같을 때도 이 식을 써먹을 수 있게 하고 싶어. 그럼 이게 성립하게 하고 싶으면 얘 0팩이라는 건 사실 정의되지 않잖아 얘들아. 자연수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정의를 해버리자 얘들아. 우리 교과가. 그러면 뭐라고 정의 내리는 게 합당하겠어? 1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 저 공식을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0팩은 얼마다? 1이다. 1팩은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여기 살짝 너희 인지부조화가 올 수 있는데 그냥 얘는 정의상 그렇게 되고 얘도 정의상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러한 개연성 때문에 0팩은 1이에요. 5팩은 6팩은 4팩은 그런 것들이었어. 자, 그래서 다양한 순열수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빠진 거 없나 보자. 빠진 거 없다. 얘들아 너희 5개를 1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뭐다? 5팩 이거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은 얘들아 이게 그냥 전부야. 순열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몇 개 없는 개념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 특히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러니까 이 확률 부분, 통계 부분은 양치기로 접근해야 되더라. 개념이 없는데 실수는 많이 나오거든. 헷갈려서. 문제도 많이 읽어야 되고. 해보자. 막 어렵지는 않아, 얘들아. 다만 이게 좀 꼼꼼함이 없으면은 자꾸 틀리니까 그 오답 데이터를 쌓아야 되더라. 그래서 똑같이 안 틀리게 하려는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게 잘못 생각하거나 실수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자,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있으면 그냥 계산해버려. 자, n뿔이 p3이야.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그러면 n뿔 2, 그 다음 경우의 수, 그 다음 경우의 수. 이게 지금 n뿔 2, p3이지? 가 12, np1에. 그럼 자리가 2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n이 자연수일 거야. 당연히 2 이상의 자연수고 2 이상의 자연수야. 그럼 양변 애로 나눠도 괜찮아. 그래서 n에다 2차 방정식을 그냥 풀어서 2보다 큰 n을 대답하시면 돼요. 얘 때문에 2보다 큰이 중요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함정으로 쉽게 내버리면은 1번에서 전멸당할 수 있어가지고. 다음 거 해볼게. ABC가 분식집에 가서 김밥 뭐 5가지 메뉴가 있어. 하나씩 주문하려고 하는데 3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하래. 그럼 A, B, C야. 그러면 저 음식을 5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네이밍 할게. 그럼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배치하면 먹을 게 그냥 1대1 대응이 된 거지.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니? 5P, 3이야. 그러면 이제 5, 4, 3 되겠죠. 그래서 5, 4, 3이니까 이제 60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게 나열을 조금 해보는 게 좋아. 나열을 좀 해서 감을 잡아.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을수록 나열을 많이 하세요. 얘네들은 너무 쉬워서 크게 차이는 없을 텐데. 나열을 경시하지 마. 뭐 노가다라고 무시하지 말고 많이 해봐. 자, 6개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4자리 자연수. 자, 여기에 조건이 걸려 있는 거거든. 일단 너 경우에서 할 때는 항상 조건이 걸려 있는 데부터 해소하는 거야. 조건부터 해소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쉬워져. 여기 0이 오면 안 된다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라서 여기부터 해소해. 몇 가지야? 5가지지. 5가지야. 이거 5가 온다라는 게 아니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배치하는 방법이 있어. 5가지. 여기는. 그래서 다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물론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를 하나 숫자를 정한 다음에 남은 5개 숫자 중에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일렬로 배치하는 거니까 5P3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데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해 그냥.
이제 얘가 되게 중요한 테크닉인데, 문제 한번 풀어봐, 지금. 미리 한번 풀어보자. 자, 같이 해볼게. 이웃할 때를 할 건데,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이 두 가지를 조합하고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그 발상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어, 이웃할 때 해볼게. 이웃할 때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처럼 B, A, L, 남은 알파벳 뭐야? R, Z, I. 알파벳이 몇 개 있어? 6개 있지. 정리. 6개 있는데, 이 6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00, 720까지야. 그럼 720까지 중에는 BAL이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그럼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라는 질문인 거야. 단 여기서 너희 주의해야 될 게 BAL이 3개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야, 지금. 이웃한다라는 거. 그래서 BARL 이러면 안 돼, 얘들아. BAL이 3개가 연속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L, A, B 이것도 괜찮고 A, L, B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이런 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거 하고 이제 나머지까지 생각해 줘야 되겠지. 고생했어. 내일 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일단 방법을 설명하고 그걸 실행해 볼게.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한 묶음 취급하는 거야. 이게 일단 컨셉상 제일 중요해. 한 묶음 취급한다. 그래서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한 개의 묶음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한 묶음 취급한 다음에 그 묶음들을 나열해. 설명해 줄게. 조금 막연해도 잘 생각해, 얘들아. 그래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이 6개의 문자 중에 BAL이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3개를 한 묶음 취급한다. 나머지는 각을 한 묶음 취급하는 거야. 그럼 지금 묶음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야. 이 4묶음을 일단 돌려. 그러니까 4묶음을 나열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4가지야. 의미 있게 4팩으로 표현할게. 자, 그러면 그 24가지 중에 내가 이 하트 묶음이라고 표현해 볼게. 그 24가지 중에는 R, 하트 묶음, I, Z 이런 것도 한 가지의 경우의 수로 존재해 있겠지. 저 24가지 안에. 그런데 이 한 가지 상황에서도 지금 하트 안에 알파벳 3개가 있는 거잖아. BAL이. 근데 BAL일 수도 있고 BLA일 수도 있고 ABL일 수도 있고 수도 있으니까 이 한 가지 상황에서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6가지 생기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한 가지마다 6개씩 이제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상황마다 6개씩 생기니까 상황이 24개 있으니까 24 곱하기 6만큼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의 의미는 3팩이고 여기서 3팩은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를 지칭하는 거고 여기서의 묶음 안에서의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 3개를 일렬로 배치한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볼게. 이웃해야 돼? 한 묶음 취급해. 그 다음에 묶음을 나열을 해. 그 다음 묶음 안에서 경우의 수를 곱해줘. 그래서 한 묶음 취급해서 묶음 나열한 다음에 묶음 안에서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지금 이거 3개 다 풀어 얘들아. 논리가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세요.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그 다음이 이웃하면 안 될 때.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해. 그 다음에 어떤 나열된 것들이 있겠지. 그것들의 사이사이와 양 끝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배치하면 절대 이웃이 불가해. 그래서 그 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배치, 나열, 뭐 같은 말이겠지. 배치.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6개의 문자가 있어. MXO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 여기서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이 표현은 MXO 중 어떠한 두 개도 이웃하지 않는다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분류해 놔야 되는 거야. 어떠한 두 개도 이웃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MXO에다가 남은 문자가 E, I, C 이렇게 6개 문자를 배치할 텐데 이 3개는 이웃하지 않도록 그래. 그럼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배열하자. 이웃해도 되는 게 누구야? EIC지. 그럼 이 3개를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 수 몇 가지? 6가지 3팩이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6가지 안에는 I, E, C 뭐 이런 것도 그 6가지 중 한 가지로 존재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그 사이와 양 끝에 저 3개를 하나씩 배치한다면 절대 이웃이 불가한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M을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4가지고. 그 다음에 X,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해볼게. 그 다음에 X를 배치하는 방법이 3가지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를 배치해볼게. 그 다음 O를 배치하는 경우에 2가지야.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얘들아 이게 지금 어떤 문자열을 나타내 주냐면 M, I, E, X, C, O라는 문자열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M, X, O가 절대 이웃을 안 하지. 얘들아. 그런데 얘들아 이 4, 3, 2를 그냥 우리가 보통 나중에는 편하게 4, P, 3이라고 그냥 쓰기도 해. 4개 중에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거든. 근데 여기서 살짝 너희가 생각이 꼬일 수 있어. 4개 중에 3개, 3개 중에 4개를. 여기서 얘들아 MXO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할 때 이 자리에다가 넘버링을 해. 그 다음에 얘들아 이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여기 밑에다가 써버리는 거야.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4P3이지. 그럼 4P3 중에 예를 들어서 2, 4, 1 이렇게 됐다면은 2번 자리에다가 M 넣고 1번 자리에다가 O 넣고 4번 자리에다가 X 넣고 3번 자리에 아무것도 안 넣어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4P3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을 때 테크닉이었는데 이게 활용될 여지가 제일 많은 게 이 2가지라서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활용도 되고 변형도 되고 조합도 되고 하니까. 지금 얘들아 너희 유형 4, 5, 6번까지 다 푸세요. 같이 해볼게. 얘들아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이 이게 풀이법이 좀 많아.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되게 쉽게 풀릴 때가 있고 되게 어렵게 풀릴 때가 있거든. 근데 어떻게든 풀면 괜찮아 얘들아. 경우 많이 나누면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경우 나누면 짱이야 얘들아. 너희가 경우를 나눌수록 각각을 세기가 쉬워져. 그러니까 이해의 난이도가 떨어져. 근데 경우를 많이 나누면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니까 연산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밸런스 싸움을 자꾸 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좋은 기준을 갖고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그게 없을 때도 많거든. 러프하게 풀어야 될 때도 많아. 해볼게. 이거는 이제 좋은 발상이 존재하는 문제인데 뭐냐면
6개 의자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앉을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자는 이웃하지 않게 하래. 빈의자가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대.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려면 네이밍을 해. 그래서 남자를 이렇게 네이밍 해볼게. 남자 2명이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구별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볼게. 비늘자는 얘들아, 비늘자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지. 그럼 비늘자를 구별하지 말자 우리. 이게 수학적 문장으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야.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 있으면 서로 구별하지 말라는 표현이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로 다른 의자 이렇게 붙어버리면 다 구별하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하지만 그림으로 다 똑같으니까 크기랑 모양이 같은 의자로 받아들여서 의자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을게.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 똑같은 애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섯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여섯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여자는 이웃하고 남자는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하자. 일단 한 묶음 취급 먼저 해야 되겠지. 한 묶음 취급해주고 이웃해도 되는 게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웃해도 되지. 이 세 개를 먼저 일렬로 배치해. 이 세 개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 수 몇 가지야? 얘랑 얘랑 똑같은 애야. 내가 얘를 이 그룹을 하트라고 불러볼게. 그럼 하트 똥똥 똥 하트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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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밖에 없는 거야.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냥 하트 자리만 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이 세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야. 그러면 그 중 하나가 하트, 의자, 의자 이런 경우지. 빈의자, 빈의자. 3팩이 아니라 3이죠. 진행이 좀 떨어져 있죠, 선생님도. 3이라고 해놓고 3팩이라고 썼어. 그래서 이건 지금 동그라미 빈의자야, 얘들아. 지금 여기는 의자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남자가. 남자 애 한 명이 의자 갖고 있고 여자가 의자 갖고 있고 의자 갖고 있고 의자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6개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발상이야. 자, 일단 이렇게 가져왔어. 그러면 이제 묶음 안에서 경우의 수 한번 곱해줘야 되겠지. 묶음 안에서 경우의 수 몇 가지? 여기 x, y, y, z 해가지고 2팩이지 얘들아.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이런 거야. 그럼 지금까지 x, y, 빈의자, 빈의자가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애들 안 쳐야 되는 거니까 사이와 묶음들의 사이와 양 끝에다가 남자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P 몇? 4P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좀 복합적이잖아, 얘들아. 얘랑 얘가 좀 섞여 있기도 하고, 처음에 이 발상 자체도 되게 좀 독특하고. 그래서 이 발상으로 순열로 바꿔내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의자에다가 인간을 안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자 둘, 여자 둘, 빈의자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발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자는 이웃하고 남자는 이웃하지 않게 배치한다라는 걸로 해서 두 가지 테크닉을 섞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봐. 자, 이어서 풀어볼게요. 얘들아, 너희 근데 세다가 경우의 셀 때 대원칙이 뭐야? 뭐 없이 뭐 없이 중복 없이 빠짐없이. 그러니까 빠짐없이 중복 없이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너희가 보통 너희 답보다 커 작아. 애송이들은 답보다 적고 중수는 답보다 커. 완전 초보는 답보다 적어. 왜냐면 다 못된 거야. 그리고 그거 조금 공부하면 답보다 커. 왜 그러냐? 중복해서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 답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내가 중복해서 세지 않았나를 점검해야 돼. 세지 말아야 될 걸 세는 경우도 있고 중복해서 세서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경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세지 말아야 될 걸 중복해서 세서 많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교대가 나오는데 교대는 얘들아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교대는 딱히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 안 돼, 선생님은. 교대는 그냥 모양을 잡아서 배치하면 돼. 그래서 포메이션 잡고 배치해. 무슨 말인지 해볼게. 자, 7개의 숫자 중에 5개 숫자를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 건데 홀짝이 교대가 되게 하래.
예를 들어봐. 1, 4, 1 해도 돼? 같은 숫자 쓰지 말라고 문제가 지정했어. 1, 4, 5, 6, 3 이런 거지. 홀짝, 홀짝, 홀 포메이션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제 대략적인 전략이 잡히거든. 그러니까 홀짝, 홀짝, 홀 포메이션 하나. 두 번째, 처음에 짝수로 시작하는 경우. 짝, 홀, 짝, 홀, 짝, 포메이션 하나. 그럼 이때 얘들아,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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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인 거거든. 그러면 숫자 한번 여기 써져 있죠. 그러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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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짝인데 홀수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이 세 자리에다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경우수 몇 가지야? 4P3이고 그리고 짝수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야. 짝수 3개 중에 순서를 생각해서 2개를 나열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교대는 얘들아 그냥 포메이션 잘 짜가지고 배치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뭐 이런 조건 걸려 있는 건데 얘들아 이런 거를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대원칙을 알아야 돼. 조건 걸려 있는 데부터 해소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문제 읽어볼게. 남자 3명, 여자 4명을 일렬로 서서 스터디 카페에 들어갈 건데 양 끝엔 남학생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이제 네이밍을 해서 구체화시켜. 남자 3명이 X, Y, Z라고 해볼게. 얘네가 남자야. 여자는 A, B, C, D 이렇게 여자.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나열해볼게. 예를 들어봐. 뭐 이런 거지. 양 끝에 남자가 오지. 이런 거야. 그러면 얘들아 조건이 어디 걸려 있는 거야? 지금 7자리 중에. 하나, 여기랑 여기 조건이 걸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소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인간 안 쳐. 경우수 몇 가지? 3가지. 3가지. 예를 들어서 X라고 해볼게. 그 다음 여기 안 쳐. 조건 걸려 있으니까. 2가지. 예를 들어서 Y라고 해볼게. 그리고 하나, 둘, 다섯. 이 5자리는 조건이 하나도 안 걸렸지. 5명을 5자리에다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지. 5명을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 5팩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조건 걸려 있는 데부터 해소한다는 마인드로 가면 돼. 이거는 이제 이웃할 때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문제 읽어봐. 자, 구체화하자. 네이밍해서 A, B 남은 4명을 X, Y, Z, W라고 부를게. 이렇게 6명을 일렬로 배치할 때 A랑 B 사이에 한 명의 학생만 들어가도록 일렬로 배치하래. 예를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 좋아. A랑 B 사이에 딱 한 명 들어가 있지. 괜찮아? 이런 거야.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발상처럼 할 거거든? 묶음을 먼저, 이건 이제 순서가 조금 여기야, 근데. 묶음을 먼저 완성하고 묶음들을 돌릴 거야. 나열할 거야. 그럼 묶음을 완성을 먼저 하자. 일단, 3명이 한 묶음을 할 거야. A랑 B랑 그 사이에 있는 인간까지 해서 3명을 한 묶음으로 볼 거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여기를 먼저 완성을 하자. 여기 지금 세 자리가 있는데 A랑 B를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2팩이지. 그럼 뭐 BA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올 인간을 택해. 4지. 예를 들어서 W가 왔다고 쳐.
그러면 이제 이 묶음은 완성된 거야. 이거 돌리면 안 돼. 경우수 여기서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픽스야, 얘들아. 그 상태로 나머지는 각각을 하나의 묶음으로 바라봐서 이 네 묶음을 순서 일렬로 배치하면은 무조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지. 그럼 네 묶음을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이거랑 순서만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묶음을 완성하고 묶음을 나열했다라고. 적어도가 나올 텐데 이제 곧 있으면 사전식 배열이 먼저 나왔어. 봐봐. 사전식 배열은 너 사전 본 적 있어? 영어 사전? 영어 사전 본 적 있다고? 요새 영어 사전 집에 있지가 않을 텐데. 도서관 있어? 나 때는 집에 하나씩 다 있었거든. 영어 사전이. 그래서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다 계속 있어. 근데 요새는 이제 컴퓨터도 뭐 워낙 그냥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굳이 영어 사전이 필요 없는데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에 이제 A로 시작하는 거 쭉 시작해. 게다가 AA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게 쭉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A, B들이 쭉 나와. 그 다음에 A, C들이 쭉 나와. 이런 게 이제 4년식 배열이야. 숫자도 이제 비슷한 게 크기 순으로 뭔가를 이제 나열할 수 있을 텐데 5개 숫자를 한 번씩만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78번째 오는 수를 구하래. 일단 한 번씩만 써야 된다. 중복해서 쓰면 안 된다. 5자리 자연수.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1, 2, 3, 4, 5.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5자리 수 중에 제일 작은 애야, 얘가. 제일 큰 애는 누구야? 이거 그럼 얘들 5팩이겠지. 5팩 얼마? 120. 그래서 120개가 여기 쭈루룩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중에 78번째 오는 애가 누구야? 크기 순으로? 라는 질문이야. 그러면 얘들아 1로 시작하는 5자리 수가 몇 개 생겨? 24개 생기지. 2로 시작하는 건 24가지 생기지. 그럼 여기까지 누적으로 몇 개야? 3으로 시작하는 애도 24야. 그럼 누적으로 72. 그러면 4로 시작하는 애도 역시 24개야. 누적으로 24 더할게 96개야. 그럼 얘들아 봐봐. 97번째에는 앞자리가 누굴까? 4겠지. 4 어쩌고 중에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너무 멀리 갔어. 이 느낌인 거야. 그러면 4, 1로 시작하는 건 몇 개야? 누적으로 78개니까 여기서 끝나버렸다 그냥. 그러면 4, 1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어떤 애겠어? 제일 큰 애겠지. 그럼 4, 1로 시작하는 제일 큰 애가 78번째일 테고 4, 1 남은 숫자가 2, 3, 5거든. 제일 큰 애 누구야? 5, 3, 2. 이게 78번째 숫자가 된다. 사전식 배열이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면은 그냥 천천히 가, 얘들아. 나열 많이 해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거 할 텐데, 너 이런 게 이제 상황을 잘 나눠 놓는 게 중요하거든. 자, 7개 문자를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이제 끝을 기준으로, 끝이 모음인지 자음인지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면 몇 가지로 경우가 나뉘어? 모음, 자음, 여기도. 그럼 전체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7개를 나열할 때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래서 상황이 여기가 모음일 수도 있고, 모음, 자음일 수도 있고, 자음, 모음일 수 있고, 자음일 수 있어.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나 알파벳에서 모음 몇 개 있어? 알파벳 전체에서. 모음, 26개의 알파벳 중에 모음 몇 개 있냐고. 6개 아이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5개만 모음이고 나머지 21개는 다 자음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1번, 몇 번이야? 1, 2, 3, 4 중에.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정방향 발상으로는 이럴 수 있어. 얘 구해, 얘 구해, 얘 구해, 더해.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여사건의 개념으로 한다면 전체를 구해서 얘만 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뭐가 더 편할지를. 이제 적어도가 있으면은 보통은 여사건이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가 나와 그럼 여사건을 써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지침 같은 건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세 개를 구하세요인데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자.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뭐야? 전체는 이제 7 팩토리얼일 테고 그 중에는 다음 네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 1, 2, 3, 4라고 부를게. 그 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네 번째를 그냥 구해버리자. 자음 되는 경우. 그러면 네 번째를 구할게. 여기 모음 자음 구별 좀 하자. 모음, 모음이지. 그러면 여기 자음 오는 경우 수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4가지. 그리고 여기 그냥 대체하면 되는 거니까 몇 팩? 5팩. 그래서 20 곱하기 5팩이야.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세 개 합은 7팩 빼기 20 곱하기 5팩이고 5팩으로 묶어버려. 그럼 35, 7, 6에 42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순열이었고 문제 좀 풀다가 이따가 조합 나갈게. 문제 쭉 풀어봐 얘들아.